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브옵스 엔지니어와 엔지니어링 매니저 역할을 한 14년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송주영입니다. 이게 제 첫 소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대규모 서비스 시스템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고, 거기서 엔지니어로서도 일을 해봤고, 엔지니어링 매니저로서도 일을 해본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저의 서비스는 삼성전자의 삼성녹스, 삼성 스마트띵스, 삼성 어카운트, 하이브의 위버스, 그리고 지금 LG U+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맡고 있고, 이런 일들을 성공시켜 왔습니다.가 저의 제일 좋은 커리어예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자료가 구글에서 검색만 하더라도 쏟아져 나온다. 제가 그렇게 자신있게 발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에 핵심 기여자가 저였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진 슈퍼파워라고 하면은 사실 저의 상사분이 말씀해 주신 건데, 올바르지 않은 시스템을 올바르게 만든다, 바꿔낸다. 요거가 제가 가진 제일 특별한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 IT 시스템이라는 게, IT 서비스나 어떤 것들이 이게 올바른 방식으로 만들고 어떻게 일해야 효율적으로 만들고, 이런 되게 복잡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의 마인드셋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 방법, 어떤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이제 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 회사를 거치기도 했고,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 친구들이랑 일을 해보기도 했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그런 능력을 가진 되게 희소성 있는 게 제 이제 슈퍼파워인 거죠. 대한민국의 문화도 잘 알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실리콘밸리 문화도 잘 이해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성공시켜보고 바꿔낸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 대한민국에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저의 이제 능력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AWS 히어로에 선정이 된 거고, 그래서 AWS 히어로라는 게 그건 뭐냐, 대단한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대단한 거라고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AWS 히어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250명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AWS 크게는 분류가 AWS 커뮤니티 히어로라고 있고, 전문 분야를 지칭하는 AWS 컨테이너 히어로, AWS 서버리스 히어로, AWS 머신러닝 히어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AWS 컨테이너 히어로인데, 제가 이제 전 세계에는 한 지금 20분 조금 넘게 계세요. AWS 컨테이너 히어로 분이.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제가 최초로 선정됐고, 현재까지는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19년부터 AWS 컨테이너 10번째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2024년 지금까지 국내 최초이자 국내 유일한 AWS 컨테이너 히어로이다. 전 세계에 약 수십만, 수백만 엔지니어 중에서 제가 이제 20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히어로가 되면 여러 가지 베네핏들도 많이 주게 됩니다. 컨테이너를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아요. 사실 컨테이너. 일반인들에게 컨테이너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컴퓨터 안에 컴퓨터, 버추얼 컴퓨터라고 하는데, 우리가 컴퓨터 안에다가 컴퓨터 어떻게 세팅을 하면 컴퓨터 안에 컴퓨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컨테이너는 조금 그걸 경량화한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컨테이너라는 이름이 붙게 됐냐면, 이제 컨테이너 박스 있잖아요. 그걸 비유해서 진짜 컨테이너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안에 또 다른 컴퓨터 같은 걸 동작시키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여러 개 띄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컴퓨터는 한 개인데, 그 위에 컨테이너 박스처럼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띄워서 활용할 수 있다. 이제 이거의 컨테이너예요. 그러니까 깊숙이 들어가면 리눅스 위에서 거기에 커널 영역을 공유하기 때문에 성능 저하가 없고 이런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 너무 이제 재미가 없는데, 어쨌든 그런 분야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또 다른 컴퓨터를 만든다. 컨테이너 히어로라는 건 그거를 굉장히 딥다이브하게 그 전문 지식을 아는 분들도 컨테이너 히어로가 될 수 있고, 그런 기술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사람들도 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활용을 잘했다라는 것에 의해서 좀 컨테이너 히어로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라는 게 데브옵스랑 굉장히 영향이 많이 엮여 있어요. 저는 이제 10몇 년간을 데브옵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일을 많이 했는데, 데브옵스가 좀 컨테이너랑 조금 영향이 좀 굉장히 간결합돼 있어요. 왜냐면 결국 효율적으로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조금 컴퓨터 머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컨테이너 히어로가 되었다. 데브옵스를 잘했기 때문에 그 활용 사례로 컨테이너를 사용한 경험이 많아서 컨테이너 히어로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도 전공자들끼리도 되게 어려운 그거거든요. 아직 잘 퍼지지 않아서. 근데 쉽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컴퓨터 하나를 샀다고 칩시다. 이 컴퓨터 하나를 샀어요. 근데 이 컴퓨터가 엄청 좋은 컴퓨터야. 예를 들면 500만 원짜리 컴퓨터야. 500만 원짜리 컴퓨터. 이 500만 원짜리 컴퓨터인데 혼자 이 5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지. 내가 안 쓸 때는 다른 사람들이 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500만 원짜리 컴퓨터를 24시간 켜놓는 거야. 그리고 그 내부에 이제 여기에 컨테이너 하나, 컨테이너 두 개, 컨테이너 세 개, 컨테이너 네 개, 다섯 개 이런 식으로 띄워서 그때그때 어떤 사람은 이 컨테이너 1번을 쓰고 컨테이너 2번을 쓰고 이렇게 돌아가게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유 오피스 같은 거지. 그러니까 서버를 공유 오피스처럼 쓴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부동산적으로 공유 오피스를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사업이 되잖아요. 위워크처럼 기술은 더 빠르거든. 순간순간 아마 AWS로 보면은 AWS는 초단위 가금으로 받아요. 제가 컨테이너를 보통 이제 일반인 분들에게도 최대한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 공유 오피스에 가장 조금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위워크라고 얘기합시다. 공유 오피스. 그러면은 오피스가 비어있을 때 이 사람이 쓰고 안 비어있을 때 그는 뭐 어떤 사람이 점유하고 그거를 사용하는 시간만큼 막 내는 모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아요. 엄청난 서버 양의 이 컴퓨터가 있고 그거를 시간대마다 분배해서 임대하게 쓰는 게 그걸 쉽게 만드는 기술이 컨테이너예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걸 모델을 만들면 일반 컴퓨터의 성능을 100% 잘 발휘를 못하는데 컨테이너는 최대 이제 99%까지 효율적으로 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리고 이런 부동산은 하루 뭐 한 달 뭐 이렇게 비유하지만 이 컴퓨터 업계는 그걸 초 단위로 이제 분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나누는 게 컨테이너 기술이다라고 쉽게 얘기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컨테이너 히어로가 된 이유는 컴퓨터 예를 들어서 코어 단위로 우리가 CPU를 얘기합시다. 이 컴퓨터 한 대라고 쳐, 뭐 10대라고 쳐. 이러면은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했었던 프로젝트들은 한두 대 분량, 뭐 10대 분량이 아니라 수천 대 컴퓨터고 수만 대 CPU, 막 수만 기가바이트 램을 막 나누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활용했었던 서비스들은 우리는 기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뭐 구글 같은 서비스들은 뭐 한두 명이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천만 명, 막 수억 명이 사용하는 서비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는 서비스들도, 제가 그 만들었던 프로젝트들도 수천만 명, 수억 명이 쓰는 서비스들을 제가 설계하고 거기서도 올바르게 동작하고, 그러니까 비용이 그럼 효율적으로 잘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막 다 때려 넣으면 누구나 할 수 있겠지. 그거는 뭐 막 한 달에 막 수천억씩 때려치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릴라이어빌리티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신뢰성 있게 잘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컴퓨터다 보니까 우리가 윈도우즈 사용하다 보면 막 컴퓨터 막 블루 스크린 뜨잖아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여파가 작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막 효율적으로 만드느냐, 그 싸움인데, 그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규모로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히어로가 되고 싶었었던 이유는, 일단 그 매년 11월 마지막 주에 AWS 리인벤트라고,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아마존이 주최하는 행사예요.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예요. 4만 명, 5만 명이 막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데, 호텔 막 7개, 8개를 빌려서 열리는 행사인데, 그 행사를 매년 가고 싶다라는 걸 느꼈었어요. 2016년에 제가 처음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었는데, 삼성전자에서 이제 보내줬어요. 그 행사를, 고맙게도. 근데 거기서 너무나 큰 감격을 막 받은 거야. 막 거기서 주는 왜냐면 우리 업계에서 난다 긴다 하는 분들이 거기서 다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강연을 막 눈앞에서 내가 막 듣고 있으니까 너무 막 감격스럽고 막 그게 막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그거를 나는 매년 이 행사에 꼭 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AWS 히어로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됐는데, 거기서 주는 혜택이 그 행사를 보내줘요. 그러니까 그 행사가 무료 행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비싸요, 생각보다. 2,000불 정도 돼요. 2,000불.
2,000불이면 2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항공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숙박비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라스베가스에 막 4만 명, 5만 명이 모이니까 숙박비랑 항공료가 엄청나게 올라요. 그러면 그냥 거진 1,000만 원 그냥 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의 돈이 들고 행사 컨퍼런스 참여 비용이 드니까 이거를 내 개인 돈으로 써서 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비용이잖아요. 근데 일단 AWS 히어로는 그걸 다 대줘요. 그 비용을. 그러니까 항공료, 숙박비, 그리고 그 컨퍼런스 참여 비용을 다 대준다. 그래서 히어로가 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막 해요. 내 전공 분야를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하게 되죠. 정말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니까 16년도부터 지금까지 정말 저에 대한 일은 그 고3이에요. 고3. 제일 쉽게 비유하면 고3이에요. 아직도 저는 고3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시스템들을 바꿔나가는 일들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을 바꿔나가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일들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관성에 빠진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바꿔내야 될 때가 이제 필요해요. 지금은 요즘 쉽게 얘기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그겁니다. 근데 이제 나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내 말이 맞다라는 거를 이분들한테 되게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내 말이 맞고 이렇게 해야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뭐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1시간 얘기하고 2시간 얘기하고 서로 바쁜데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조금 줄일 수 있을까? 그러면 아까 AWS 히어로 타이틀이 큰 타이틀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분야의 엄청난 전문가인 거를 인정받을 수 있을 거고 조금 여파가 다를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히어로가 되고 싶었던 거죠. 나에 대한 설명을 좀 줄이고 내가 조금 인플루언서, 조금 영향력이 생겨야 설명을 덜하고 내가 일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죠. 결과적으로 보면 된 것도 있는데 여전히 안 된 것도 있어요. 왜냐면 아인슈타인이랑 토론을 하더라도 안 굽힐 분들은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조금 편해지고 많이 알아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의 이야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듣는 분들이 조금 많이 생기긴 했어요. 직장인들이라면 한 번쯤 경험해볼 만한데 내 상사가 더럽게 답답하네,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동료 내지는 뭐 더럽게 답답하다,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럼 내가 이런 저런 걸 설명하고 내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해야 된다. 그 증명을 조금 쉽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AWS 히어로가 되면 굳이 내가 말을 안 해도 내 말을 듣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AWS 히어로가 되기 위해서 진짜 피나는 노력을 했다. 더 특별한 능력을 제가 진짜 갖고 싶다면 아이언맨. 아이언맨처럼 일단 똑똑해지고 싶고, 그 아이언맨 보면은 조금 일단 영화 보면은 좀 쉽게 일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언맨이 얘기하면 애들이 다 알아서 잘 듣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AWS 히어로가 되고 싶었던 것도 약간 쉽게 일하고 싶고 조금 명성을 이용해서 조금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돼요. 말 안 들은 사람들은 진짜 아직도 말 너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말을 찰떡같이 잘 알아들어서 잘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와, 자기 고집을 끝끝내 굽히지 않고 꺾이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 컨트롤 능력 하고 싶어요. 제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거나 아니면 비키든가 그렇게 됐으면 그런 능력을 좀 가지고 싶다. 이 사람은 사실 다른 일을 해야 우리한테 도움이 주는데 막 붙잡고 막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야. 제발 비켰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능력을 좀 가지고 싶다. 그리고 제발 제 체력. 그러니까 남을 설득시킨다는 게 사실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야 돼요. 그 리더십 직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알고 있는데 한 10명, 20명을 이끌어 나가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 그러니까 팀 리더 역할을 한다는 게 사실 진짜 어렵거든요. 책임감을 갖고 막 사람들을 이끈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정신적, 체력적 스트레스가 커요. 그래서 준꺽마 막 이런 이게 유행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좀 체력이 조금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지금보다 저는 이제 건강을 조금 잃어버렸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안타깝지만 무한 체력을 가졌으면 지금보다도 진짜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다. 지금보다도 더 돈 잘 벌고 더 명성을 떨치고 글로벌 와이드 대책 했다. 조금 더 건강했으면. 근데 그래서 건강관리 좀 잘해라.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첫 번째로 항상 얘기를 해요. 일 열심히 하고 불태워라. 하지만 건강은 챙기면서 해라.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무조건 건강을 잘 챙기면서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회사에서 캐릭터는 항상 명백한데 소수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검은 돌을 흰 돌이라고 다수가 얘기하더라도 검은 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회사에서. 이제 우리가 쉽게 업계 용용어로 꿀벌과 게릴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올바르게 돌아가게 하려면 열심히 시키는 대로 잘하는 꿀벌도 있어야 되지만 게릴라도 필요하다라고 제 예전 보스분이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너는 게릴라가 되어야 돼. 또 아예 막 명백하게 저한테 막 역할을 주시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역할을 해요. 지금 회사에서도 저의 이제 더 높은 보스가 한 얘기가 주영님은 항상 거침없이 솔직한 의견을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솔직하게 무엇이 맞는지를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거를 실행까지 역할로 넘길 수 있는 사람,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막 우리가 보면은 검은 화면에 막 치면서 그런 해커 같은 이미지를 막 가지잖아요. 컴퓨터 잘하는 사람들. 실제로 그런 일들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운영체제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OS 운영체제를 윈도우즈라고 쓰는데 저는 이제 리눅스 환경이나 이제 맥북 환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검은 환경에 글자만 나오는 것들을 실제 많이 써요. 실제로 거기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고, 지금은 사실 직책이 엔지니어링 매니저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안 하지만 불과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내 컴퓨터 더블 모니터에는 검은색 화면 창만 떠 있고 거기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제 실제 모습이었어요. 막 화려하고 막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막 여러 막 멋있고 막 그런 화면은 아닌데, 근데 누가 보면 되게 있어 볼 만한 조금 그런 화면들을 해요. 그리고 해커 같은 일들도 제가 조금 많이 참여합니다. 왜냐면 전 보안에서도 약간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킹 같은 거를 방어하는 역할은 좀 많이 하죠.